안녕하세요. 저는 37살 회사원이고 이 일은 2018년 여름에 겪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듣고 계신다면 방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는 잠시 그냥 두셨으면 합니다. 당시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석 달짜리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 시설을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인부들이 건물 위층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먼지가 가라앉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하 보존서고의 점검했습니다. 보존서고에는 오래된 신문과 잡지, 거의 빌려가지 않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아끼려고 이동식 서가를 사용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서가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통로 하나만 벌어지고 나머지는 붙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한 사람은 나래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사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박 계장이 임시사원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래 씨는 근이 자꾸 풀린다며 사원증을 가슴 주머니에 집게로 고정했습니다. 제가 라벨 절단기를 건네다가 사원증 모서리를 조금 찍었습니다. 나래 씨는 어차피 석 달만 쓸 카드라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통로를 하나씩 열고 가장 높은 칸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맨 아래 칸을 바닥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났을 때 제 발밑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래 씨가 웃은 줄 알았습니다. 맞은편 통로를 보니 나래 씨는 쪼그려 앉아 책등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둘 다 재생 중인 영상이나 음악은 없었습니다. 통로 끝에 놓아둔 작업용 노트북도 소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 뒤 같은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길게 웃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2번 정도 숨을 내보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번 통로 맨 아래에서 났습니다. 나래 씨는 배관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에는 환기덕들과 배수관이 많았습니다. 위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나는 소리가 관에 타고 내려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건물 안에 저희와 경비원 1명뿐이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공사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2시 반에 일을 접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7번 서가 하단 소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다음날 박 계장이 시설팀을 불렀습니다. 시설팀 직원은 서가 밑에 손전등을 비추고 레일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하 서고 밑은 별도의 층이 아니라 두꺼운 기초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나흘째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새벽 2시 10분에 다시 웃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7번 통로였습니다. 나래씨가 시간을 보고 작업일지에 적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둘 다 2시가 넘으면 말을 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매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들리는 날에는 항상 2시 10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통로를 전부 닫아두었는데도 났습니다. 붙어있는 서가들 사이가 아니라 레일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들은 다음 날부터 7번 서가가 움직일 때마다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시설팀 직원이 금속 덮개를 열어 레일 안쪽을 청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지 속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도서관 사원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름은 최은주였습니다. 유효기간은 2006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계장은 카드를 보자마자 시설팀 직원에게 어디서 찾았느냐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에게 들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지하 서고에 책을 옮기던 중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퇴근 기록은 없었고 가방과 차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고와 기계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최은주 씨의 사원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지금의 레일이 2014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팀 직원은 그 카드가 공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도 차례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하루 동안 지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예정된 개관일을 미룰 수 없다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계장은 7번 통로를 마지막에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작업 종료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곳은 7번 통로의 아래 2칸뿐이었습니다. 나래씨가 낮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책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나래씨가 자꾸 사과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가 나느냐고 물었지만 나래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나래씨가 웃었습니다. 전에 레일 밑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인을 부르자 나래씨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작업용 프린터가 멈췄습니다. 새 라벨을 뽑아야 해서 저는 1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았습니다. 2시 7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라벨 용지를 꺼내는데 지하에서 둔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이동식 서가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문을 열었을 때 모든 서가가 한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동로 앞에는 나래 씨가 쓰던 낮은 의자와 작업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가 조작 화면에는 자동 정렬 완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시간은 2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비상정지 버튼을 풀고 제 번 동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가 밑에 좁은 틈에는 먼지만 있었습니다. 나래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지하에서는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내려왔고 박계장과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출입구와 비상계단부터 확인했지만 나래 씨가 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하 CCTV에는 나래 씨가 사라지기 직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래 씨는 제 번 동로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시 9분쯤 나래 씨가 아래 칸에 엎드리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서가 밑을 보며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 10분이 되자 나래 씨가 바닥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 직후 서가들이 움직이며 카메라 화면을 가렸습니다. 서가가 완전히 붓기까지는 7초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동로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나래 씨는 사라지기 전까지 사원증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 찍어버린 모서리도 화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서가를 전부 해체했습니다. 레일도 걷어내고 콘크리트 일부를 깨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수관과 전장관만 몇 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는 그 뒤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지하 보존 저고를 폐쇄했고 남은 책들은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저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2시 10분 전에 잠드는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겨울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나 침대 밑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는 짧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났습니다. 시간은 늘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입원한 뒤 집이 비어있을 때도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침실 바닥이 한 부분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와서 바닥재 2장을 걷어냈습니다. 콘크리트와 완충제 사이에 플라스틱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나래 씨의 사원증이었습니다. 경찰은 카드 번호와 사진을 확인한 뒤 가져갔습니다. 모서리에는 제가 절단기로 찍었던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웃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를 원래 자리로 옮기고 들뜬 바닥 위에 작은 러그를 깔았습니다. 경찰이 가져간 나래 씨 사원증은 오늘 새벽 2시 10분 다시 제 침대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